금융결제망 개방의 방긋, 핀테크 관련주 담아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죠. 자,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핀테크 기업이 현행 이용 수수료보다 90%나 낮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NHN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왜냐면 핀테크라는 게 언젠가는 분명히 굉장히 핫해질 것 같으면서 불붙지 못하는 이런 뭐 관련 테마라고 볼까요? 네, 이런 걸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경란 파트너가 볼 때 지금 현재 핀테크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있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제 중국 그 관광객들 알리페이 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한국에서 쓰는 거예요. 명동 가니까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진짜 이게 대한민국은 참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결제의 80%가 카드사에서만 발생하는 거니까 카드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카드사들의 이 폭리를 좀 막아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이 뭐 이미 이제 금융 결제를 모바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가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제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겠죠. 근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또 구글이나 뭐 그 글로벌 어떤 소프트웨어 대여급 회사들도 다 지금 이제 이 금융 시스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좀 늦은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이 확산이 안 됐어요, 잘.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내가 이 사용하는 것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금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짧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금융 결제망 확대 이 부분까지 겹치면서 오늘 좀 올라오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쓰는 거니까 정부 측에서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확대할 방법을 하나 찾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지금 이제 그 뭐 카카오 택시 뭐 카풀이나 이런 부분에 써 가지고 어떤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카카오가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한 부분을 요 카카오페이를 어느 정도 위로해주는, 달래주는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카카오가 정책 테마주나 뭐 정책 관련주로도 앞으로 유명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뭐 KG 이디스나 뭐 KG 모빌리언스와 같은 또 뭐 그밖에 이제 다날이나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보안 관련한 업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새로 막 시작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또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랑 사실 뭐 이경락 파트너가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겹쳤죠, 그죠? S10 문제라고, 갤럭시 S10 문제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얘도 금융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다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 좋았으니까 이번 좋은 거는 좀 빼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쪽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들에는 분명히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자, 박한필 파트너, 네. 핀테크 담아볼까요? 저는 이제 그 핀테크라고 해서 그것이 뭐 별도의 새로운 주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핀테크 테마로 거론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움직였고, KG 이니시스라든가 뭐 NHN 사이버 결제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해당 종목군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사실 움직임 폭이 그 KG 이니시스나 뭐 NHN 사이버 결제 이런 쪽은 많이 올라오진 못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움직인 것은 그동안에 그 대형주군들이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패시브한 움직임으로 올라왔는데 좀 소외됐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그 핀테크에 만약에 이 지금 이제 수수료가 뭐 절감된다거나 새로운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 회사들이 핀테크의 수혜주로 부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뭐 그 수수료나 어떤 위상의 변화에 따른 것을 연속성 있게 주가에 반영하기는 조금은 그 회사들의 어떤 시총의 덩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제 카카오나 이제 그 네이버를 하나씩 뜯어본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핀테크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수익 모델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또 카풀이나 이런 쪽 하면서 좀 충돌도 있지만 미리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쪽에 뻗어서 지금 비용을 미리 지출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네이버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뭐 아시아권에 이제 그 인터넷 뱅킹 쪽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성과를 내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알리페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유통과 어떤 이제 금융을 결합한 또 이번에 이제 애플이 골드만삭스랑 카드도 이제 만들고 이런 어떤 사업들은 갈수록 통신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기존의 어떤 금융 체제를 무너뜨리고 디지털 환경하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용 대비 리턴이 아직은 확보가 안 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이 투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또 위상이 제고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이 바닥은 의미 있는 또 이 통신이나 인터넷 업종의 턴어라운드의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양봉 하나 난 거를 크게 자극받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 역외 또 내지는 국내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금융업자로서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제 자극받기보다는 조금 시일을 좀 보면서 대신 좀 눌림목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요새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터넷 업체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좀 뭔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게 만들거나 이런 SNS라는 것들이 뭔가 좀 너무 순간순간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 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꾹 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전에 박완필 파트너가 얘기하신 부분이 이 금융, 핀테크 관련해서 인터넷 업체들의 앞으로의 괄목할 만한 뭔가 성적을 기대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윤진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핀테크는 어때요? 담아볼까요? 금융결제망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공동결제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동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앱을 설치해서 많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저와 같은 주부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렵냐? 이제 각 은행이 각사의 이제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의 각각의 앱을 따로따로 설치해서 각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공동 결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결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송금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K은행에서 만약에 S은행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또 제휴사를 또 맺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분명히 여태까지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해결을 해서 한 번에 우리가 통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된다면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쪽에 어떤 핀테크 이용률이 굉장히 결제 시스템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 사업자 쪽에서의 어떤 또 좋은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그 수수료 인하 부분도 아마 이번에 이러면서 좀 약간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 인하가 그동안에는 한 건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려 이제 40원에서 50원 정도면은 거의 뭐 10%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작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은 매출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익에서는 수익 구조가 나빠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접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수료 부분에서 만약에 그동안 영업이익률을 좀 갉아먹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된다면 분명히 회사가 어떤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나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로 매물벽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온 수급들도 역시 괜찮은 수급이지만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시고 향후에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여력을 좀 보시고 에너지를 좀 측정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